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KF-X 손절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 선택.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니들이 4.5세대 기술을 감당이나 하겠나. 어차피 KF-X 사업은 한국이 갑이기 때문에 답답할 거 없다. 유럽의 중국, 프랑스, AS 개판인데 감당이나 되겠나. 프랑스, 인니 서로 뒤통수 치고 감정만 상할 것 같은데. 여러 기사처럼 마치 한국 기자들이 KF-X 사업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니의 분담금 미납에도 KF-X 사업은 일단 순항 중입니다. 만일 프랑스가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해도 100% 신뢰할 수도 없고 이전을 해도 라팔 초기 버전의 기술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4.5세대 기술을 이전받아도 인도네시아 수준에서 기술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게 현실이죠.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순위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16위이며 항공 전력은 GFP 순위 28위입니다. 대략적 군용기 전력은 F-16이 주력이며 군용기는 호크 200 24대, F-5 6대, 수호이 27 5대, 수호이 30 11대, EMB 314 15대, F-16 29대입니다. 인니의 조코이 대통령과 대립 중인 프라보 국방장관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일단 나팔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인니는 나팔 도입이 성사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4.5세대 라팔을 구입하면 전투기 기술을 모두 이전해주는 제안을 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쪽으로 기운 것이 맞다 라고 인니 국방부 관계자들끼리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니는 한국과 KF-X 사업을 진행 중에도 분담금 미납은 기본,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을 찔러보는 모습은 정말 밉상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이 먼저 인니와 손절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니가 KF-X 사업을 먼저 접어도 지금까지 투자한 분담금을 포함해 3천억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KF-X 사업은 한국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거는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KF-X 양산 이후 동남아 시장 개척 등을 생각하면 인도네시아는 큰 시장임에는 사실이죠. 라팔 제작사 다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인니 자카르타에서 라팔 판촉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프랑스 정부나 다소도 마찬가지로 자사의 라팔 제조 협력업체를 잡아두기 위해 추가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태죠. 어느 수준까지 기술 이전을 할지는 몰라도 일단 상황을 보면 라팔 도입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팔 전투기는 2000년대 실전 배치 후 IS 격퇴전과 리비아 공습 등 실전에 참여하여 성능이 검증된 기체죠. 유럽의 중국이라는 프랑스에서 인도네시아가 라팔 도입 후 맞이할 끔찍한 상황. 첫 번째로 한국에 납입한 분담금은 다시 받을 생각 말라. 인도네시아는 과거 프랑스에서 1조 8천억 가까운 군수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프랑스 군수업체의 새로운 VIP 무기 구매국이며 현재 인도는 KF-X 사업 분담금 5천억이 미납된 상태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이 기정사실화되었고 내년 초에는 프랑스 인니 양국 간 라팔 계획을 포함한 방산협력 협정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인니는 중국의 압박, 호주의 F-35A 72대 도입 등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국이 운용 중인 전투기는 수호이 27 5대, 수호이 30 11대, F-16 29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KF-X를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당장 전력화할 수 있는 라팔 도입은 인니 입장만 보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4.5세대 기체에 사거리 1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550km의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면 전략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KF-X 사업을 손절하면
그동안 투입되었던 투자금 3천억 원 다시 받을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아마도 이런 점도 충분히 알고 라팔은 라팔대로 구입하고 KFX는 분담금은 주지 않고 질질 끌면서 한국의 개발 상황을 보면서 저울질할 게 뻔합니다. 두 번째로 유럽의 중국, 프랑스가 4.5세대 전투기 기술을 이전해 줄 리가 없지. 국제 호구 인증. 안 팔리는 전투기라는 오명을 갖고 있던 프랑스의 라팔은 2012년 큰 행재수가 들어옵니다. 바로 인도 공군이 미그 21 전투기 126대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프랑스의 라팔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는 21세기 들어 가장 큰 전투기 도입 사업 중 하나였고 2010년부터 라팔 생산 라인 폐쇄설이 나돌던 프랑스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프랑스와 인도의 라팔 도입 사업은 총 26대 직도입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당시 인도는 프랑스에 라팔 126대 중 18대만 직도입으로 하고 108대는 인도 힌두스탄 항공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프랑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프랑스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인도의 기술 수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도 의견을 거부했는데 기술 수준 떨어지는 너네 나라에서 생산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 책임. 뭐시? 프랑스 기술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 책임이지. 인도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회피는 물론 프랑스의 전투기 기술을 쏙 빼가려는 욕심만 부리다가 해당 사업은 직도입 36대로 끝나고 말았죠. 아마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전투기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며 프랑스 또한 속으로는 4.5세대 기술을 이전해줘도 인도네시아가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라팔 초기 버전 정도의 기술 이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로 눈탱이 맞는 유지 보수비는 어쩔. 전투기의 보통 기체 수명은 8,000시간 미국제입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는 6,000시간 정도입니다. 유럽 전투기들은 운용 비용이 비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때문인데 미국제는 4,000시간 이상, 유럽 전투기는 대략 1,500시간을 봅니다. 라팔 초기 엔진은 수명이 400시간 남짓했는데 최근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로 인해 1,000시간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입 후 몇 년 동안 유럽 전투기들은 5년에서 10년은 유지비가 생각보다 별로 안 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주요 부품, 특히 엔진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 완전 바가지를 쓰는 구조라는 거죠. 유럽의 중국이라는 프랑스와 말바꾸기 인도네시아가 어쩌면 서로 뒤통수를 까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마치며 현재 KFX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입을 질질 끌면서 체납을 하는 상황에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KFX 전투기 수출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려면 통상 전투기 구매 국가들이 탑재 무장과 전자 장비를 함께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만큼 KFX의 경우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또는 사거리 600에서 700km인 차세대 타우러스 350K2처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KFX와 체계를 통합하여 수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KFX에 장착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될 예정인데 좀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